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만 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모든 강의는 다 이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4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15주차 보는데 올려놨는데요. 2주차 강의가 보강주간이잖아요. 원래 8회서부터 보강주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14주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15주차 14주차는 2주차에 올려져 있으니까 2주차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16장, 17절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6장 청소년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는 글로벌의 2에서부터 청소년 글로벌 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 글로벌 문화의 과제 순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어떤 그런 글로벌 이해에서 이제 글로벌의 개념을 보면 문화의 어떤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교역,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민족 사이의 이 경계를 넘어서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런 글로벌의 어떤 그런 문화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이라든지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 사이의 이 경계를 넘어서 이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이웃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하는 것도 잘 몰랐지만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각종 그 나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그냥 뭐 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문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이 상호 연결성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깊어지는 이런 현상의 어떤 그런 깊어지는 현상으로 세계가 이제는 어때요? 하나의 공간, 이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이제 인식의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군대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 있을 때 보면 그 러시아의 전차들이 그 길에 쫙 서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항공 사진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항공 사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보면은 뭐 구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우리가 있는 그런 집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참 그래서 이제 세계는 진짜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뭐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그런 글로벌화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1960년대 수록된 자동차의 이제 수입 그 관련 기사에서 선진 기술로 개발된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면서 국가라든지 지역 간의 이 글로벌화가 이제 촉진되었다고 발표한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적 측면의 어떤 글로벌화의 의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간 또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 간 무역 확대 이런 것들은 무역 확대를 위해서 무역 확대를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 문화는 어떤 문화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화라는 어떤 총체적 구조의 어떤 변화를 여기에서는 구성하는 어떤 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글로벌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화라는 이 총체적 변화를 구축하는 어떤 한 축이다. 이제 글로벌화는 한 축이다. 그래서 이 글로벌을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화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크게 뭐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이런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 정치적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글로벌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냉전 시기를 벗어나고 세계가 어떤 그런 민주주의라는 어떤 비슷한 정치 이념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치 권력 체계를 가진 어떤 지구적
정치 체계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세계화는 자, 민주주의라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 어떤 실체적 개념이고 정치 이념의 측면에서 이미 민주주의라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경제적 분야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글로벌화는 어떤 자본의 어떤 그런 글로벌화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정치의 어떤 그런 세계화에 관련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는 자본주의 경쟁 어떤 그런 경쟁 체제가 이제는 도입돼 있죠. 그래서 국제 시장은 어떻게 돼요? 특정 국가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자본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성장하게 되는 어떤 세계 시장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적 영역에서는 자, 문화적 글로벌화는 어떤 것이냐? 디지털 어떤 그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어떤 글로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넷을 비롯한 이 어떤 이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떤 문화가 생성될지라도 동시간에 어떻게 돼요? 공유하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공간, 이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그런 지구촌, 이 문화의 지구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문화의 어떤 그런 글로벌화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세계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되냐면 자, 각국의 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힘을 얻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자, 고부 가치를 어떤 지닌 어떤 문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자, 문화의 어떤 정체성이 그 나라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생존과 긴밀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어떤 개방화, 경제화, 정보화 세계화, 정보의 세계화,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일 민족의 존재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그죠? 불가능해졌다.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가능해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어떤 필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 만나서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 그죠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상대주의 이런 어떤 존중하고 공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문화의 변동 현상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의 문화의 어떤 글로벌화는 한 문화가 다른 국가라든지 민족의 문화와 접촉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를 생성해 가거나 한 사회의 구성원이 타 지역의 문화를 수용해서 향유하는 현상, 나아가 국경 없이 동질의 문화를 지구촌 구성원이 수용하고 향유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이 문화들 간의 접촉과 어떤 혼용이 초래할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자, 문화 제국주의. 자, 어느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동질적인 이러한 세계의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어느 이는 이제 중심부 국가인 서구 사회의 어떤 문화가 팽창적으로 주변부 국가에 침투해서 문화적 독창성을 파괴하고
문화 간의 어떤 지배 종속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 동질적인 세계 문화를 형성해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그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고 종속하는 이러한 어떤 관계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의 독창성을 여기에서는 파괴하고 문화 간의 이런 현상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 제국주의는 자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전통, 문화를 예속시키고 이를 자극의 어떤 문화 관점으로 대체시켜서 그 우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지배 과정, 여기는 어떤 지배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는 지배 과정, 어떤 것을 문화를 이제 문화의 어떤 독창성을 파기하면서 지배와 종속 관계로 가는 이 지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 국가들과 같이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이 글로벌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 가치를 확산해 왔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특히 미디어나 정보통신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산물의 기저에는 서구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여타 국가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방식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문화 전파 이론, 문화 수용입니다. 그래서 자,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전제하는 문화와 문화가 접촉하였을 때 여기에서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화 전파 수용 이론에서는 자, 두 사회의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를 채택하고 수렴함으로써 상호 유사성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어떤 문화 변형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소비자의 어떤 적극적 반응을 강조하는 어떤 문화 수용 이론에서는 외래 문화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할인 혹은 토착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문화 전파 이론과 문화 수용 이론은 여기서 문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를 지나치게 바람직한 원리로 인식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또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한 집단이나 국가의 어떤 문화란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만났을 때 대립되고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의 논의는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를 어떤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인 문화 어떤 그런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다양한 문화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호 이제 공존한다는 거죠. 여기는 공존한다. 그래서 문화 전파 이론은 상호 유사성이 증가하고 문화 수용 이론은 문화 토착화 가능성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문화 상호 공존하는 것은 자, 다양한 문화들이 상대적인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교류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교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이 지역 문화들이 생겨나고 또한 상호 공존하게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글로벌 문화 자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완전히 어떤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문화가 긴장과 경쟁과 갈등이 가득한 다차원적인 과정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문화 상호 공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청소년의 어떤 글로벌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영화라든지 음악, 광고 등 이런 어떤 대중문화 영역에서부터 게임, 그다음에 상품 생산의 어떤 영역에까지 거대한 문화 권력을 행사하고 여기에는 또 추동하는 집단으로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빠른 이동성은 자본과 상품의 회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어떤 그런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패션, 어떤 그런 게임 등 이러한 영역에서
글로벌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선도 역할을 수행해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패션, 뷰티, 만화, 게임 이런 것들에서 세계적 어떤 문화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정을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디지털 세계에 완벽하게 적용한 N세대가 있다는 거지. N세대. 그래서 N세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N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제 넘나들면서 세계 문화에 이제 접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구 이제 많이 구입한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갖던 거, 예를 들어서 나이키다 뭐 그러면서 나이키 직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물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세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어서 세계 문화 접촉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요즘도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N세대들은 다 그냥 세계를 그냥 어떤 그런 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여행사도 어려움을 이제 토하고 있는데, 이 여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라든지 모든 이거 견적을 내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견적서 하나만 딱 보면은, 무슨 물품 하나 딱 보면 견적서가 벌써 수십 가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어떤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N세대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청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이런 어떤 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까지로 지정해서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이제는 이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 하면, 자, 이 우리 청소년은 이제 시민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국가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의 공동체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사회 어떤 문화자본의 확정 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형해서 이제는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도적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소년, 이런 글로벌 청년들은 교육은, 자,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생태 환경, 기술 체계 이런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그리고 범지구적 관점에서 이를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하면은, 자, 글로벌 시대에 정부 부처 청소년들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 자비에 의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해외 유학이라든지 연수,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수, 그다음에 어떤 그 외국 청소년을 여기 빠졌네. 적극적으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소극적 이제 교류를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청소년이 세계 각국에 이제 파견하고 유학하고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넓혀요? 국제적 감각을 넓히고 이제 국제 협력 정신을 통해서 이제 국제 정신을 함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이제 봉사, 이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생 국제 봉사단을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다 보내잖아요. 이것을 집회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 각국이 이제 자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제 파견, 유학,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세계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에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심을 또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또 그 어떤 전쟁의 핍박 속에서 떠나보는 외침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는,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교육열이라는 교육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치맛바람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교육열을 빼놓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 감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세계의 어떤 그런 나라에서 1등 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엄청난 거죠. 여기서 따지고 보면, 그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 스포츠, 스포츠, 그다음에 예술, 기업 등 국제 경기 경험 및 어떤 유아의 어떤 그런 신선 경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스포츠나 예술이나 기업 이러한
어떤 그런 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또 하나 어떤 국제 경기에 참가시킴으로써 국제 경험을 넓히고 이런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외국 청소년들과 어떻게 돼요? 우위와 친선, 우위입니다. 우위와 친선을 도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국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유치하고 그리고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국위 선양과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널리 해외에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품 가치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86년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이 이루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엄청난 효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넷째는 자,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문화라든지 어떤 국제교류 미술 전람회 그다음에 국제 학생 음악대회 아동극단 어떤 초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방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또한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도 이제 세계에 이런 어떤 그런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술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누구라고 하면 뭐 금방 알겠지만은 세계적인 어떤 그 오페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휘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초청하고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학의 문화를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어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오스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도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받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끊임없이 발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국제 감각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뭐 10개국, 11개국의 경제 대국을 이제 이루고 가고 있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또 우리나라의 어떤 케이팝 있잖아요. 이 케이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 경쟁력을 신장을 해야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글로벌 문화의 과제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의 어떤 국제 이해와 국제 교류에 대한 어떤 구체적 목표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까도 자비의 뭐 유학이라든지 뭐 파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했지만 여기는 이제 자원봉사 그다음에 어떤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해서 이 국제 교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선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중국 학생이 지금은 이제 베트남 학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일본 학생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이건 이제 다양화되는 이제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유학생이 들어오다 이제 지금은 베트남, 뭐 카자흐스탄, 뭐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태국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좀 범위가 자꾸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국제 이해하고 교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교육기관에서 함께 이해되고 함께 교육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교과서에 국제 이해와 청소년 문화 교류에 대한 목표가 이제는 선정되고 수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지역사회 어떤 그런 로컬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세계화 글로벌된 이런 어떤 교류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어떤 목표가 이제 선정되고 수록될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기존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에 각국의 어떤 국제 이해라든지 국제 교류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 교류라든지 국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서로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이제 이뤄가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자, 각국 간의 학교 및 평생교육 간의 어떤 자매결혼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진짜 평생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관을 창출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의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국제교육과 국제교류에 따라서는 정부의 지원은 실제로 교류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그 교류를 통해서 민간이 이렇게 또 활동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민간이 활동화되면 그런 것들이 또 대학과 기업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다리를 놓는 것이 정부잖아요. 그런 위치가 이제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국제 이해 교육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학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이제는 이 국제 교육을 이해하고 국제를 이해하고 국제 교류를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국제 감각과 어떤 국제 어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 그래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모든 것들이 하루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이런 어떤 전담 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참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남북 간의 이 관계가 있어서 참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자고 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파주 파주에 그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 그거 자체를 하루아침에 폭파시키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단절을 하면 안 되겠고 계속적으로 이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청소년의 교류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상호 협력할 것, 서로 이루어져 갈 것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가는 그러한 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또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가 이제 점치를 하고 그 안 되는 것은 민간이 이제 민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그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